안녕하세요. 따뚜루베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산화질소가 무엇인지, 또 진짜 관절염이 피가 통하면서 좋아지는 건지, 이 근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서요. 저희가 시작부터 이제 관절염의 원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동영상 먼저 잠깐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안 들어온 분들도 계셔서요.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가끔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난 적 있으십니까? 병원에 가면 연골이 부딪히는 소리라고 합니다. 관절염은 과연 연골의 문제일까요? 지난 2000년 동안 현대의학은 관절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골이 왜 다른지 그 이유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즉, 관절염 치료에 맥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거죠. 연골만 들여다보던 현대의학, 연골에는 과연 혈관이 없는 걸까요? 혈관이 없다면 연골의 영양분은 어디서 가져오는 것일까요? 여기 미세 천공술을 시행하는 사진을 잠시 보실까요? 연골의 구멍 사이로 피가 흐릅니다. 그렇다면 피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관절은 연골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관절은 연골, 활액막, 관절액, 그리고 혈관으로 구성됩니다. 연골은 관절 끝 부분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관절의 마찰을 줄입니다. 그리고 관절액은 관절강을 채우는 액체로 연골 사이에는 마찰을 없애주는 끈적끈적한 활액이 있습니다. 관절의 활액은 혈액 성분인 혈장과 세포액으로 구성되어 영양분을 공급시키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또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여 관절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관절액은 혈장과 세포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혈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활막에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활막은 연골의 마찰을 줄여주고 혈관으로부터 받은 영양분으로 관절액을 만들어 연골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관절액은 활막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들여 연골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혈관이 활막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활막은 이 영양소를 관절액으로 방출합니다. 이 과정은 관절의 윤활과 충격 흡수를 돕습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뻑뻑하면 정기적으로 사람들은 윤활 주사를 맞습니다. 사실은 혈액을 통해 받아야 할 영양과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 관절막에 장애가 생기면서 관절낭에 보관해야 할 관절액, 즉 윤활액이 부족했던 겁니다. 관절의 불편함은 사실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관절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힘들어서 생겨난 현상이었고, 이 혈액순환 장애로 마찰을 줄여주는 활막도 기능이 저하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관절은 퇴행하고 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연골에 피만 잘 돌게 하면 나아질 일이었던 겁니다. 혈액이 막지 못하거나 충격으로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힘을 보태주는 면역세포들도 충분한 혈액이 없다면 세균과 싸워 이길 수 없어 염증은 계속 늘어납니다. 혈관은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나이 60대가 되면 40%가 줄어듭니다. 노화가 되면 산화질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활막에서 시작된 염증은 충분한 혈액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염증은 연골로 그리고 연골에서 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연골세포는 영양과 산소에 힘이 없으면 힘을 잃습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세포들은 활동적으로 관절액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원료를 충분히 얻지 못해 관절은 점점 망가져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관절염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연골만 들여다보고 비싼 수술만을 권해왔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세포가 힘을 잃은 상태인데 줄기세포를 이식하면 무엇할 것이며 미세천공술로 골수를 나오게 뚫어본들 산화질소가 이미 부족한 상태이면 혈액순환장애로 골수는 잘 생성되지 못해 연골을 단단하게 만들 수 없고 연골세포는 건강하게 다시 생성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줄기세포 시술 시 50세 이상은 수술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우리의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악화되어 많은 경우 만성 상처의 회복 및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수술 부위에 혈전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뇌 쪽으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동맥으로 가면 동맥경화가 됩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병원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는 이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 안녕하셨어요. 따뚜루베노 가족 여러분.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관절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다. 바로 관절염 해방 비법서를 가지고 따뚜룹 에노 가족분들이 되셨는데요. 벌써 이 관절염 해방 비법서가 4만 명 이상 읽고 계십니다. 즉, 내 몸을 내가 알고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한 건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세계 최초로 산화질소 대사체 고정화 기술로 산화질소 대사체를 먹어서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발명하신 손현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따뚜루메너 가족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안녕하셨나요? 오늘 사실은 제가 뭐 국제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거의 지금 요즘 며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세계적 석학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하버드 과대학, 메이오 클리닉, 네바다 주립대, UC 샌디에고 세계적 상위 5%에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한국에 오시는데 이제 이분들 비행기 막 타셨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새벽 3시, 4시까지 이분들하고 통화하고 또 연자들 다 정하고 이분들 강의하시는 거하고 인사말 하니까 책이 한 260편 정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전에 저희가 이제 작년 9월 17일에서 19일에는 중국에서 9월 20일에는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1, 2차 세미나를 했고 3차 세미나를 세계 최고의 대학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12월 17일에서 19일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세계적 석학들이 그동안 본인들이 연구해왔던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15분을 나머지 15분은 산화질소를 가지고 그동안 자기들이 못했던 연구의 끝을 좀 보고 싶다라는 세미나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이 교수님들과 교수님 가족이 드실 우리 따뜻러볼 비롯한 제품들.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무릎 수술 안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드렸고 그 뒤로 사실은 뭐 연구적인 것도 뛰어나서 뭐 러브콜을 받았지만 부모님들이 좋아지시는 통증 질환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더 가져다 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 시료들을 주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무릎 관절염,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간 기능, 그다음에 뇌혈류 개선 등등을 이 교수님들이 전부 실험을 해서 이번에 지금 한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내일 제주도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내일 저녁부터 29일까지는 제주도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일부 줌과 세미나를 함께 하고 30일은 이제 저희 공장 투어, 그다음에 연구원들과 미팅, 그리고 7월 1일 날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글로벌 세미나가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쉬면서 풀타임으로 저희가 지금 강의를 하게 됩니다. 따뚜룹을 드시고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들을 남겨주시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따뚜룹의 관절이니까 기본적인 것은 우리 이제 서훈아 PD님, 그다음에 유태현 대장님이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께 따뚜룹, 무릎, 오늘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인사하고 뒤에 해야 되나요? 그냥 쭉 이어서 할까요? 쭉 이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에 3명 중에 1명 경도인지 장애 환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경도인지 장애, 즉 치매 전 단계거든요. 이걸 숨겨요. 친구들이 따돌림 당할까 봐, 또 어디 가면 창피하니까. 그런데 3명 중에 1명이 경도인지 장애고 이 중에 50%가 4년 안에 치매가 와요. 그래서 7, 80이 넘으면 5명 중에 2명 무조건 치매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흔히들 요즘은 오래 사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걸 걱정하시거든요. 제가 강의 가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집에서 죽고 싶으세요? 병원에서 죽고 싶으세요? 누구나 집에서 죽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는 지켜야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인생의 종말을 구할 수 있다. 아름답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뭐냐? 첫째, 뇌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운동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발로 걷고 내 머리로 생각할 때가 건강한 것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과 뇌신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사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그 줌 미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1위가 암입니다. 2위가 심혈관 질환이고. 그래서 이 암과 심혈관 질환,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심장병,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 사망 원인의 99%가 혈액순환 장애하고 림프순환 장애예요.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과 정맥이 있죠. 그 동맥은 피를 보내주고 정맥은 이 온몸을 돌아온 피가 다시 동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걸러내 주는 게 림프예요. 림프에서 쓰레기를 걸러주지 않으면 혈액이 오염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원인인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림프는 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잘 담당하는 어떤 물질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찾아낸 게 산화질소예요. 이 산화질소는 1988년도에 과학계에서 우리 몸속에 이상한 우리 몸에 해로운 가스가 왜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증의 시작이었어요. 이 산화질소 농도가 높을 때는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호흡기가 뭐고 다 망칩니다. 산화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과학계에서 이상하게 생각한 건, 우리 몸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는 건 안 만드는 거거든요. 암도 사실은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물질이 뭔가를 연구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기적의 물질인 거예요. 이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즉, 순환과 면역을 담당하는 걸 찾아냈고, 이걸 찾은 3명의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이 산화질소는 인류가 연구한 단위물질 중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단위물질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과학자들이 논문을 쓰면 미국에 있는 국립전자의료도서관에 쓰게 돼 있어요. 거기에 실리게 돼 있어요. 이걸 펀메드라고 합니다. 이 펀메드에 30만 편 이상의 산화질소에 관한 논문이 있고요. 코로나 논문만 1350편이 있습니다. 그럼 과학계가 밝혀낸 이 산화질소는 혈관계, 면역계, 골관절계, 즉 우리 몸의 만병통치를 담당하는 게 산화질소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을 정화하고 신생혈관을 만들고 면역을 회복하고 항상활성을 유지하는 5가지 기능으로 과학자들이 정리해놨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고혈압이 생기겠죠. 협심증, 동맥경화, 피가 끈적끈적하면서 생기는 게 그런 것들이고 당뇨병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신생혈관을 못 만들어내면 치매가 걸리거든요. 면역력이 깨지면 뭐 암이 걸리는 거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항상성이 깨지면 밤낮이 밖에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그리고 이 산화질소 제품을 연구해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아마존에서만 해도 1350가지 종류의 산화질소 전구체라고 하는 제품이 팔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산화질소 노벨상을 받았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방패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아마존에서 1350개 종류의 산화질소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제약회사,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회사, 우리나라도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 산화질소 제품을 다 팔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보자고요. 자, 산화질소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연구된 만병통치 약인데 왜 내가 건강하지 않을까?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광고를 지금 이 줌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 L-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산화질소를 혈액순환제라고 림프순환제라고 사셔서 드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안타깝게도 이 산화질소는 내 몸에서 40이 되면 50%가 사라지고 60이 되면 25% 남아요. 70이 되면 12.5% 남습니다. 65세가 되면 경도인지 장애가 왜 일어나느냐? 내 몸의 혈관의 50%가 유령 혈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과학용어로 치면 물질 교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에 먹는 음식을 통해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노폐물과 가스를 빼내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걸 물질 교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50%의 혈관이 다 늘어붙어 있어서 순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혈관 주위에 있는 세포들은 좀비 세포로 바뀝니다. 좀비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서피디님, 좀비가 죽어요, 안 죽어요? 좀비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좀비가 옆에 있는 다른 세포를 물어뜯어서 또 다른 좀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염증이고요,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암이고, 치매고, 파킨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혈액순환, 즉 유령 혈관을 소통시켜서 잠자고 있는 세포를 깨워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노화를 역전하는 겁니다. 산화질소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제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발효해서 만듭니다. 마늘, 상추, 콩나물, 양배추, 따뚜루. 상추는 잘 아시겠지만 며느리들 상추 먹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졸린다고. 상추는 수면에 특화되어 있고요. 마늘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암에 도움이 됩니다. 콩은 단백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콩나물은 에너지, 양배추는 위장병을 치료하고 항암 기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물질은 물질 특이적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있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산화질소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과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치료약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릎은 동맥이 없죠. 미세혈관만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막히게 되고 무릎 아프면 우리 MSM 먹고 진통제 맞고 스테로이드 이거 어디도 치료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혈액을 순환시키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프신 분들을 산화질소를 치료하려면 1년, 2년, 3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물질 특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추는 수면으로 가고 마늘은 항암 작용도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하듯이 이 따뚜룹이 무릎으로 가는 약이에요. 저는 이 따뚜룹 개발을 강원대학교에 있는 김명주 교수님하고 산림청 과제를 15억을 들여서 수행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이분이 주셨어요. 근데 강원대학에 아무래도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산림 자원을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10만이들이 산으로 약초 캐러 가다가 무릎들이 많이 아프니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분들이 먹는 게 따뚜릅이라는 거예요. 땅두릅하고 달라요. 따뚜릅입니다. 이건 하늘 아래 인삼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삼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려 먹으니까 무릎이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요. 6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내고 진짜 이 우수한 것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알릴까? 뭐 과대 광고네, 뭐 약사법이네, 의료법이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리드젠의 유태영 대장을 찾아갔고 또 유태영 대장이 추천하는 우리 서은아 PD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서 감독은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생로병사의 비밀도 쓴 그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스토리를 다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제 제품이 개발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하셨습니다. 양쪽 무릎을 수술하시고 기력이 80%가 없어져 버리셨어요. 못 걸으시더라고요. 완전히 다리가 말로 비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무릎 수술하고 좋은 걸 못 본 거예요. 재활도 거의 저희 아버님은 뭐 몸이 약하셔서 그랬는지 6개월 정도 재활을 하시고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그 기력이 없어지셔가지고 하체가 굉장히 부실해지시더라고요.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무릎관절염 수술하고 좋은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뭐 당뇨에 여주가 좋습니다. 홍삼이 좋습니다. 뭐 돼지감자가 좋습니다. 무릎에는 뭐 엄나무가 좋습니다. 느릅나무가 좋습니다. MSM이 좋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 먹고 무릎 수술 안 하면 다 그거 먹지 누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겠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약재들, 좋다는 약재들도 이 약재를 실어 날라야 될 도로가 필요하거든. 이게 뭐냐? 혈관이에요. 혈관. 근데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는 당연히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저희 아버님은 무릎 고치신다고 한 3, 4천만 원 없애신 것 같아요. 전국에 무릎에 좋다는 건 다 찾아다니고 뭐 기구도 찾아다니고 결국은 수술하시고 좋은 걸 못 보셨다는 거죠. 저도 이제 처음부터 이건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걸 지금 저희 기술을 연구한 지가 올해로 딱 20년째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죠. 특히 의사 선생님들 뭐 혈압약 탔냐고 의심하고 당뇨약 탔냐고 의심하고 수면제 탔냐고 의심하고 비아그라 탔냐고 의심하고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따뚜르 메노가 지금 말씀드린 효능이 다 있어요. 무릎뿐만이 아니라 혈압이나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 이걸 누가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국내 12개 대학 의과대학하고 4개 종합병원이 함께 연구하는 국내 연구단을 만들었고 3년 전부터는 글로벌 연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미국에 찾아가고 일본에 찾아가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님한테 뇌가 건강해지고 장이 건강해지는 연구를 함께하고 오늘 따뚜르빈데 다른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당뇨병 치료를 하면 그냥 당뇨약이 인슐린이에요. 인류가 발명한 2가지 기적적인 물품 하면은 제약하면은 항생제하고 인슐린이에요. 근데 사실은 인슐린이 과학자들, 의사들이 볼 때는 더 위대한 발견으로 봅니다. 발명으로 봅니다. 왜냐, 인슐린은 일형당뇨 환자는 인슐린 없으면 그냥 100% 죽어요. 항생제는 본인 면역이 있으면 뭐 항생제 없어도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약이라는 인슐린, 그 다음에 당뇨 환자가 먹어야 되는 메트로포민, 그 다음에 우리 산화질소 물질 2가지. 근데 병원약도 산화질소가 있거든요. 케미칼도.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자, 5등이 케미칼 산화질소, 4등이 당뇨약, 메트로포민, 3등이 인슐린, 1, 2등이 우리 산화질소 대사체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체? 미국의 과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슐린은 이기는 천연물이 나올 수 있냐? 잘 아시겠지만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 외에는 상당히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혈액도 순환시키고 혈액도 정화시키고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치매를 예방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면역을 높이는 기적적인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사실은 무릎 때문에 먹었는데 만성피로도 없어졌고 그다음 4가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유추해 보시자고요. 운동 능력, 기억력, 학습 능력, 인지 기능. 이게 우리 뇌를 담당하는 거예요. 연세 드시면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게 되고 이게 단순 또는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뇌질환이잖아요. 이 따뚜름을 2달 이상 드셨다, 석 달 이상 드셨다 그러면
운동 능력도 좋아지고,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따뚜릅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지금 2, 3년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따뚜릅을 드시기 전보다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2년 전에 비해서 내가 노화가 진행됐나요? 수dob돼 있나요? 아니면 더 좋아지셨나요? 대부분의 이 제품을 6개월 이상 드셨던 분들은 6개월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3년 전, 4년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이게 혈액순환 제고, 혈액을 정화하고 면역을 높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서서히 늙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올해 66세인데 내일 모레 되면 70이고 70 되면 서서히 늙을 수가 없어요. 건강이 계단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버립니다.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누가 뭘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서 더듬죠. 이렇게 추임새가 들어가요. 이게 전부 뇌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서서히 늙는 걸 항산화, 안티에이징이죠. 그 다음에 노화를 역전하는 걸 리버스 에이징, 즉 역노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단언코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를 치료하는 의약품이 없습니다. 서서히 늙어가는 것도 노화를 역전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이 모든 것들을 서서히 늙어가고 이미 지난 노화를 10년 이상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걸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으면 노벨상을 취소시켜야 돼요. 저는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바쁜 와중에도 지지난주에 우리 해외에서 이제 수많은 교수들이 들어오니까 4년 이상 드셨던 분들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번 쭉 한 적이 있어요. 모두 다 4년 전보다 젊어졌다는 거예요. 쌉두릅을 드셨던 분들도 무릎 때문에 드셨겠지만 혈압도 잘 떨어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피부도 좋아지고 말씀드린 운동 능력, 인지 기능, 학습 능력, 기억력들이 다 유지되고 있거나 좋아졌다. 이 진정한 안티에이징과 리버스 에이징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타까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술로 돈을 쓰고 또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지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제가 방송에 가서 1시간만 천연수 박사 마음대로 떠드세요. 그러면 의료 산업이 무너질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혈액순환이 되고 림프순환이 되고 영양성분을 골고루 줄 수 있는데 무슨 질병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피곤한 와중에도 이런 일을 하니까 저는 보람되고 또 요즘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따뚜름만 해도 벌써 4만 권의 책이 나갔으니까 아니 고속버스 타다가 비행기 타다가 아시는 분들도 저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람을 제가 느끼고 더 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저희 미국 파트너들도 오고 중국 파트너들도 오는데 이미 주문량이 생산량을 넘어서 버렸어요. 주문은 100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생산하는 게 지금 60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따뚜르 고객 여러분들께도 불편함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어떻게 보면 쪼개서 나눠 먹기식 그랬죠. 빌려가지고 우선 주고 또 뭐 일부 주고 이제 좀 정체가 풀려서 그나마 제가 수출을 안고 드리는 거예요. 와, 우리부터 건강해야지. 미국 사람 좀 천천히 건강해지라고 하고. 이거 미국 놈, 중국 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놈놈해서 죄송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보다 큰 나라한테는 전부 놈자를 붙여요. 미국 놈, 중국 놈, 소련 놈, 러시아죠. 영국 놈. 그런데 우리보다 약한 나라한테는 절대 놈자 안 붙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이러잖아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부족한 물건 때문에 좀 그 불편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늘도 제가 지금 내일 뭐 새벽 6시에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좀 일찍 들어왔고
제 집사람이 회사에서 이사를 있거든요. 12시, 1시까지 따뚜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소피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뚜르베노를 드시면서 좋아지신 부분들이 뭐 당뇨, 당 수치가 떨어졌다. 그다음에 뭐 인지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 정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관절염 환자분들이 보통 75%가 고혈압을 갖고 계시고요. 45%가 당뇨를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36%가 뇌졸중이나 뇌출혈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삼청에 가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드신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께서는 가지고 계신 질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에다가 40대부터 지금 66세신데요. 40대부터 사구체 신염부터 해서 뭐 척추가 또 삐뚤어지고 그다음 눈도 안 보이고 비문증에다가 천만점. 네. 그런데 이제 신장약을 드시면서 부작용이 있으셔서 약을 안 먹고 계속 견디어 오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따뚜릅을 접하시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호전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진단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너무 놀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단 반응을 즐기고 계신 분인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삼척. 따뚜르베노를 6개월째 드시고 계신 박주연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시에 살고 있는 66살 박주연입니다. 저는 그 따뚜릅을 우연히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됐고요. 간절 편지를 받으면서 체험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온 그 책자를 보면서 제가 이거는 따뚜릅은 안 먹으면 손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심장이 좀 이상하게 뛴다고 병원에서도 진단이 났는데 그 우리 친구 간호사 친구는 이제 부정맥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따뚜릅 먹으면서 한 달 안쪽으로 심장 쪽이 조용해졌어요. 제일 빨리 좋아지는 게 심장이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자는 것도 지금은 누가 오버가도 모를 정도로 자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은 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6개월 동안 제가 따뚜릅 먹으면서 이게 이제 예전에 아팠던 게 증상이 나오면서 또 좋아지고 증상이 예전에 또 아파가지고 안 좋았던 게 또 좋아지고 이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이 무릎도 제가 오른쪽만 이제 약간 부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움직이면 부었거든요. 오른쪽 무릎만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왼쪽 무릎도 사실은 따뚜릅 한 달 먹고 난 이후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한 2주는 심하게 아팠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그 왼쪽 무릎 뒤에 오금이 아팠었어요. 꽤 오랫동안 아팠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잠깐 아프고 하니까 그냥 살은 거죠. 병원도 안 가고. 근데 이번에 따뚜릅 만나가지고 이게 2주는 꼬박 아팠어요. 양쪽이 다. 그러다가 지금은 왼쪽은 뭐 안 아픈 것 같아요. 비염도 좋아지고요. 안에 있는 그 노폐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됐을 때만 해도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가 순환이 굉장히 잘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 지질 혈증 뭐 이런 것도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 등에 있었던 지방종도 이게 딱딱했거든요. 만지면 형체가 만져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호떡 반죽처럼 물렁물렁해지더라고요. 가끔 만져보면. 그런데 그게 또 없어져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있는 게 또 이제 어느 날 보면 만져보면 또 물렁물렁해졌다가 없어지고 계속 얇아지고 있어요. 이 따뚜릅 먹으면서 한 달이 안 됐나 싶은데 한 보름쯤 된 날이었는데 양수같이 이렇게 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서 봤더니 이 항문에 뭐 이렇게 주황색 젤리 같은 게요. 손바닥만한 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에 안 좋은 게 있었다가 따뚜릅 먹으면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몸 안에 쌓여있는 어떤 노폐물이라든가
쌓여서 우리가 병이 나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거를 다 빼주는 것 같아요. 밖으로 배설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픈 거를 뿌리를 뽑는 것 같아요. 40대 초반에 이제 몸이 갑자기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사구체 진염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주는 게 뭐 수치를 잡아야 된다고 해서 뭐 이런저런 약을 주는데, 나중에는 이게 수치가 안 잡힌다고, 안 내려간다고 약을 뭐, 저는 혈압도 없는데 혈압약에다가 또 면역 억제제는 그 장기 이식하는 분들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약도 들어있고 이래서 야, 이거는 참 안 먹는 게 맞는데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뭐 주는 걸 안 먹을 수는 없고 그 스테로이드 같은 약도 들어있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가져와서 먹어봤거든요. 먹으니까 대상포진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갔잖아요. 가니까 그 약을, 똑같은 약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약을 먹으니까 대상포진이 오더라. 이 약 말고 다른 약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수치를 떨어뜨리려면 똑같은 약을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를 살리는 약이 아니고 병원에서 나를 죽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 약을, 그때부터 이제 신장약을 안 먹었어요. 그냥 통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온몸이 다 뻣뻣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기운도 없고 그냥 화장실을 겨우 그냥 갔다 오고, 그러면서 나이가 50인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따뚜를 먹으면서 갑자기 어느 날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눈꺼풀이 얄쌍해진 거예요. 내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나, 너무 신기하다고 거울을 한참을 뭐 보고 있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붓기도 빠지고 지금은 살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배 여기 앞에가 이렇게 만져봐도, 그리고 이래 봐도 동글동글한 게 뭔가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배가 나온 부분에만. 그래서 이게 뭔가 지방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따뚜를 먹으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싹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싹 없어지고 살도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뭐 하느냐고, 젊어졌다고. 이제 뭐 어쩌다 한 번씩 보는 분은 아유, 왜 그렇게 나이 들으면서 나이를 거꾸로 먹냐고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남편은 저보고 당신은 요즘 50대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인사를 좀 많이 들어요. 이제 어떤 날은 소변을 엄청 많이 봐요. 자주 보고 많이 보고, 또 어떤 날은 또 뭐 제 경험으로는 한 3, 4일에 한 번은 변이 엄청 많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는 이제 또 몸살이 난 것처럼 열도 나고 막 앓기도 하고 그런 날도 많았어요. 몸살처럼 열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뭐 여러 증상으로. 산화질소 자체가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그 뭐 아주 혁신적인 획기적인 뭐 그런 물질이라고 이제 거기 책에 있었고, 그 박사님이 그걸 이용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뭐 저도 이런저런 뭐 아팠던 부분이 많았고 그걸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그냥 묻어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병원에 일일이 뭐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제가 아픈 그 하나하나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 안에서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몸이 안 아프고 가벼워지고, 지금 이제 병원에 안 가고 제가 그냥 제 몸이 가벼워지니까 이거는 뭐 제가 행운이라고 밖에는 너무 감사하죠. 박주연님이 적어놓은 일지를 보면 첫날 먹자마자 머리가 아프다. 3일차에는 양쪽 무릎이 부어있긴 해도 훨씬 예전보다 부드럽다고 적혀 있습니다. 5일차에는 눈밑이 부어있지만 덜 아프다. 잠이 빨리 든다. 귀 뒤에 서너 군데가 울퉁불퉁 부어있다. 왼쪽 어금니가 아프다. 얼굴 뾰루지가 2-3개가 났다. 아침부터 변에 거품이 나오고 물 같은 설사를 한다. 잠을 잘 잔다. 가슴 쪽에 벌레가 있는 것 같다. 9일차 혈변을 본다. 소변도 자주 본다. 13일차 여기저기 가렵다.
16일차 몸이 춥다, 감기가 왔다 했는데 아니다. 입맛도 똑 떨어졌다. 주기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은 변이양이 늘어난다. 눈이 아프다. 눈물도 많이 났는데 눈도 좋아지겠구나. 눈 아픈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잘 견뎌보자. 파이팅! 제가 따뚜루 먹기 전에 그 예전에는 눈 안에 이 눈동자가 하얀 눈동자 안에 노란 게 뭔가 양쪽으로 이렇게 눈동자 옆으로 끼어 있고 이쪽도 그랬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눈이 아프고 눈물대로 비문증까지 생겨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따뚜루 먹으면서 눈물도 진짜 많이 났고요. 눈곱도 정말 많이 닦고 다녔어요. 그 예전에 아팠던 때처럼. 근데 한 4개월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조금 눈곱이 약간만 끼어요. 근데 제가 거울을 이제 보니까 이 노랗게 끼어있던 흰자가 왜 이렇게 탁하지 하고 생각했던 그 노란 게 끼어있었던 게 거의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흰자가 좀 더 하얘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눈도 굉장히 좀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증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안 적으면은 이게 잊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또 얘기하면 생각이 나는데 누가 눈 얘기하면 눈 생각나고 또 뭐 손목 관절 손 관절 이런 얘기하면 맞아 나도 좋아졌는데 이러면서 구석구석이 다 좋아지니까 미처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서요. 일기를 안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노 패치보다 따뚜루 패치가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예,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해요. 이게 내가 떼고 그 다음날 뗐거든요. 24시간 만에 뗐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 3일은 간 것 같아요. 뗐는데도 예, 느낌이 예, 똑같아요. 그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하시면 끝까지 들으면은 정말 끝이 없이 좋아진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주현님께서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제에 놓으신 것처럼 그 6개월 동안 6개월 좋아지시는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명현 반응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특히 그 눈은 비문증이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요. 우리가 보통 호전 반응이라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눈에서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고 하는 것이 4개월이 갔다고 합니다. 그 4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눈은 좋아졌는데요. 또 심장은 한 달 만에 좋아지시고 다리는 벌써 3, 4일 만에 좋아지셨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가진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반응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분도 정말 신기하다. 이게 기적의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거를 이렇게 이 기전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박사님?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한 줄로 쭉 이으면 12만 8천 킬로예요. 이 12만 8천 킬로를 40초에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맥 끊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피가 막 품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12만 8천 킬로를 40초마다 한 번씩 도는데 NO는 1초 또는 1억 분의 1초 사이에 사라져요. 근데 효과는 NO밖에 없어요. 다른 거 효과 없어요. NO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이트 케미컬, 즉 제가 발효한 물질이 이게 바이오 공정 기술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니면서 우리 몸에 염증이 있는 곳에서만 NO로 바뀌어요. NO는 존재가 안 하니까 산소 하나를 더 붙여서 NO2 형태로 존재를 하고 우리 몸속에 글루타치온을 붙여서 GSNO 형태로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NO라는 물질과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이 함께 평형이 맞아져 있을 때 건강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적을 수가 없어요.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을 지키는 이 기적적인 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이면 50% 없어지거든요. 아까 이제 영상 찍으신 분은 저하고 반갑다 친구 하네요. 66 동갑이신데. 자, 그 선생님이 본인 몸을 정확히 적으면 사실은 과학기계로 측정을 하면 3만 가지 이상의 변화가 나타났을 겁니다. 우리 몸의 전체를 순환하면서 얘가 어디서 터지냐면 염증이 있는 곳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그 염증이 있는 것은 암세포도 길 수 있고요. 좁아진 혈관도 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다쳤던 것도 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죠. 산화질소를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뱉어냅니다. 연세가 드시면 폐기관지 답이 없죠. 산화질소 부족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폐나 기관지에 미세먼지도 끼게 되고 타이어 조각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산화질소가 많을 때는 뱉어낸단 말이에요.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뱉어내지 못해요. 그럼 우리 면역세포가 너 왜 내 몸에 있어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염증이에요. 폐가 망가지고 기관지가 망가지는 거죠. 약이 없어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면역이 떨어져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면역을 회복시켜주고 산화수가 부족해서 못 뱉어냈으니까 산화수 주면 뱉어낸단 말이에요. 요즘 그래서 암치료 기전도 면역을 회복하는 거. 폐기관지도 산화질소를 먹으면 뱉어내는 거. 특히 이제 담배 많이 피신 분들은 가래가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머리가 여기저기 아프다는 것은 두통을 느끼는데 뇌세포는 원래 통증 못 느껴요. 뇌세포를 싸고 있는 신경세포가 아픈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쁘게 묵직하게 아픕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미래에 벌어질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찾아냈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2, 3일이면 없어지고요.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서 찍어보시면 그 자리에 뇌출혈이나 뇌졸중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 뇌가리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뇌가리가 틀어져 있으면 뇌 속에 시한폭탄이죠. 걸어가다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일부는 수술을 통해서 묶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 수백 개씩 있단 말이에요. 묶을 방법이 없죠.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건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혈관을 이완시키면 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혈관을 이완시키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볼록볼록 올라가 있는 게 다시 주저앉아요. 그리고 혈관이 이완이 되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혈액을 따라가는 게 면역세포예요. 그러니까 많은 면역세포들이 가서 몸을 수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뭔 비문증이나 안구건조증이나 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무릎 같은 거 다쳐도 금방금방 낫죠. 눈도 눈곱을 통해서 코도 코딱지를 통해서 계속 뱉어내 주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화질소를 몸에 부족한 만큼을 바깥에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걸 명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은 즐기실 줄 알아야 돼요. 하지정맥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막 지렁이처럼 굵었던 게 싹 없어졌어. 이게 정맥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정맥이 올라가는 수문이 열었다 닫았다 뇌가 고장난 거예요. 이게 고쳐집니다. 그러면 뭐가 같이 없어져요? 하지정맥류 없어지면 치질도 똑같이 정맥류니까 없어져야 되죠. 역류성 식도염도 없어져야 되죠.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항상 용종을 떼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따뚜럽 5, 6개월 드신 분들은 가면 용종 없어요. 다시 안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인체적으로 사람을 실험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수많은 경험담을 통해 저희가 듣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임상 실험은 지금 그 경도인지 장애. 자, 전 세계에 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치매를 예방하는 약도, 치매약도 없어. 있다면 사기꾼이에요, 지금 세상에. 저희가 작년에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에서 60명 임상 실험을 해서 경도인지 장애가 좋아지겠어라는 임상 실험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2달밖에 안 했는데. 통상 4개월 내지 6개월, 길게는 2년을 먹어서 사람을 측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2달 전에 국가과제연구에서 지금 14억의 연구 과제비를 저희가 지금 땄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전주병원하고 부산대 양산병원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요. 이 임상이 끝나면 바로 하버드 의과대학하고 본격적인 초기 치매 임상 실험을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버드는 전 세계 뇌과학이 그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치매를 예방하는 약과 치료한 약도 없다. 근데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역전하고 경도인지 장애 역전된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과제도 자신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주현님처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또 이제 500리터의 따뚜르를 타 드시다 보니까 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량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많은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공부해서 의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몸이 좋아져서 그래서 저는 약을 끊으면 안 되고 약은 타협해야 된다. 우리가 타협해야 될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 신장도 그냥 혈관이에요. 100만 개의 혈탈레가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15% 정도 남아있을 때부터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데 15%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니까 이제 신장 이식을 해야 되고 이식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면역 억제제 먹으면 당장 대상포진 오죠. 모든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투석하는 분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체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따뚜룹을 먹고 이 투석 환자들이 물을 못 먹어요. 물 한 컵을 한 달에 나눠 먹을 정도 입술만 접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루에 물 한 병씩 먹고 자가수변 보는 걸 수없이 봐왔고 특히 투석할 때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데 산화줄세 첫 번째 타겟이 고혈압과 심장이잖아요. 심장의 부정맥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다 죽습니다. 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내가 오늘 저녁에 자다 죽는다고 그러면 대비하시겠잖아요. 그런데 알려주지 않아요. 자다 그냥 죽습니다. 걸어가다가도 죽습니다. 왜? 미세혈관에 막히는 거죠. 찌꺼기가 떨어져서 막힌다거나. 근데 이걸 즉시 이완시켜주는 탄화질소가 답이다.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하시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드젠에서는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가져가신 소비자분들한테 저희들이 전한 의학적 지식,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은 그 사람을 잘못하면 해칠 수 있어요. 의학적 지식을 상담해주는 상담자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지난번에도 이분들 제가 진짜 시간 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강원도에 같이 등반을 한번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는 즐겨라. 그런데 아픔하고 명예는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심장이 따끔따끔하다. 이거 이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병원에 가면 안 나옵니다. 심장이 겉혈관, 안혈관이 있어가지고. 따끔따끔하다는 것은 내가 언제 여기에 막혀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산화질소는 아주 바늘구멍보다 더 얇은 미세한 구멍만 있어도 통과하면서 이완시키니까 이완시킬 때 따끔따끔한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거나 그 릴렉스하고 있으면 내 아픈 곳들이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뭐랄까 기쁨이랄까 이런 또 뭐 성취감 이런 것들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명현 또는 면역 반응들이 있는데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반응이 있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다쳤거나 낫지 않았던 것이거나 새로운 것이 생긴 것이죠. 암 환자분들도 많이 드시는데 이런 분들은 따끔따끔하면 전이 돼 있어요. 가서 보면은. 그래서 산화질소는 치유와 치료뿐만 아니라 진단 기능도 있다.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음 찍어온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이거 서울인데요. 염창동에 다녀왔는데요. 이분은 관악산에 올라갔다 오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염창동에 사는 67세 박금순입니다. 저는 한 5년 전부터 무릎이 슬슬 아파오더니 이제 정말로 이제 계단을 올라가도 통증이 올 정도로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주변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주 2회씩 계속 한 3개월을 맞아도 너무 주사가 아프고 또 그래도 효과는 별로 없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만두고 방송에 이제 나오는 다 알고 있는 콘드로친이 좋다고 계속해서 그걸 한 4년 정도 지금도 뭐 사놓은 게 남아 있지만은 먹고 있었어요. 콘드로친은 먹고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다들 그게 좋다고 하니까 이거 외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하고 뭐 다른 보험 같은 것도 들어놓고 이거 수술을 해야 나을 병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막연하게 많이 사놨기 때문에 지금 먹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그 방송을 유튜브 방송 여러 가지를 보다가 따뚜룹 발음도 좀 힘들지만 그런 회사가 이 따뚜룹이 뭔가 하고 이제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 이게 약이 아니고 식품인가 뭐지? 그리고 읽어보니까 뭐 산화질소라는 것도 있고 에노라는 것도 있고 아 무슨 박사님이 어디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계속 읽어보니까 또 그걸 먹은 사람들의 그 후기 같은 것도 있고 아 그래 다른 치료는 없으니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아 일단은 일주일분만 보내달라고 먹어봤는데 일주일 때는 모르겠더라고. 마음에 꽂힌 것은 일단 그 염증 때문에 무릎에 무엇을 해줘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염증이 문제라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따뚜룹은 그 염증을 제거하면 그 피가 통해야 무릎에 있는 그 관절이 뭐 좋아진다고 그런 말이 나는 그게 꽂혔어요. 아 그래? 에노? 산소인가? 읽었죠. 후기도 보고 그 약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뭘 한가 그 개발을 어떻게 해서 하는가 많이 읽어보다가 그래 피구나. 원인은 피순환이 안 돼. 무릎 쪽으로 그 혈관에 그 산소나 그런 게 안 돼서 내 무릎이 이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4개월치를 이제 주문을 해서 먹고 있는데 딱 이제 3개월치 먹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건 뭐 이상한 반응 것도 나는 이명 반응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아픈 걸 전혀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지 걸어가는데 몸이 일단은 가벼웠어요. 그래서 뭐지 이게? 내가 나한테 이게 뭐지? 나 나았나? 아닌지? 근데도 또 그 뒷날 가면 약간 욱신거리는 그 후끈후끈기는 있더라고. 근데 제일로 놀란 건 계단이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한의원 병원을 가면 전철역에서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요. 그때는 먹기 전에는 한 발 올라가고 그것도 이제 안 아픈 쪽을 먼저 딛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고 웬만하면 계단을 안 가고 횡단보도를 주로 했는데 이게 뭐지 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전철에서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씩씩하게 이렇게 이제 병원을 다니고 걷는 데는 제가 요즘에 또 탁구를 좀 배우고 있는데 탁구 치는데도 아주 전혀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 2주 전에는 이제 딸하고 같이 관악산에를 이제 한번 가보자. 엄마가 무릎이 난 것도 같고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관악산을 둘이 갔는데 예전 같으면 그래 계곡만 갔다가 내려오자. 겁이 나서 내가 이렇게 관악산 갔다 와서 또 아파버리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그랬는데 아무리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엄마 괜찮겠어? 더 올라가도 엄마 괜찮을 것 같다. 우리 산막사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그래 정말 산막사 가서 하늘도 보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간식도 먹고 처음으로 진짜 그래 이 다리가 나으니까 이런 데까지 올라오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이 박사님한테도 감사하고 내가 이게 따뚜룹을 만난 거에 대해서 또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내 일상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어디로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여기서 무릎을 이 단계에서 안 나오면 수술을 해야 하나 할 정도까지 갔었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 이 따뚜룹 에너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다리만 괜찮으면 갈 수가 있잖아요. 친구를 만나든가 어디 뭐 여행을 가고 싶다든가 내가 어디를 보고 싶다든가 막 할 수 있는데 이 무릎이나 이게 다리가 아프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집 근처 여기 아무 데도 못 가는 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희 주변에서 엄청 보거든요. 저희 엄마 특히 연세가 지금 88세인데 못 걸으셔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도 지금 제가 이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엄마 이번에 이제 휴가 때 내려가서 만나서 엄마 인공관절을 뭐 시켜드리면 푹 잡고 엄마한테 이제 형제들 이렇게 모여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파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이 좋은 식품을 먹고 건강해졌으니까 나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게 저렇게 아픈 사람 보면 얘기하고 싶은데 그 먹어봐야 알잖아요. 제가 9년 전에 구안화사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암으로 말하면 말기. 그래서 장기적으로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후유증도 있을 거라 그러더라고. 이것은 특별히 신경 쪽이라 뭐 약도 없고 뭐 수술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의 침만 지금도 맞고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무릎에만 이 따뚜로 산호 이걸 약 먹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썼는데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나는 이것이 여기에 뭐 좋아졌다는 것은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 먹기 전에 구안화사라는 것은 얼굴이 어떤 상태냐면 치과에 가서 몽원주사 마취를 하면 여기가 감각이 하나도 없죠. 몽원주사 풀리기 전까지는 제가 지금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 근래 이것을 먹는 시점이라고는 저는 몰라요. 일단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 구안화사하고 이거하고는 연결이 안 지어봤으니까 얼마 전부터는 이게 이것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잖아요. 요즘에 치료를 하러 다니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한다. 침을 맞는다. 근데 지금 내가 감사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되니까 일단은 이게 혈액이 이게 잘 도니까 무릎도 이 관절까지 이게 산소가 들어가서 염증도 없어지고 해서 이게 좋은 결과가 왔듯이 이 구안화사도 진짜 감사하네요. 이 따뜻로 정말 감사하다. 하루에 수시로 먹어요. 보온병에다가 2개씩 500ml 보온병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따뜻로 2개를 넣어서 오전에서 오후까지 먹고 저녁에 한 4시부터 또 저녁 잘 때까지 또 마저 하나를 넣어서 또 먹고 그래서 하루에 3개씩을 한 물을 1500cc 1.5리터를 이 따뜻로 3개를 먹으면서 그것도 찬물도 아니고 항상 따뜻하게 이걸 넣어서 그렇게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이것까지 씻어가지고 물통에 아까워서 그렇게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어요. 해봐야 돼요. 남의 말 들을 것도 없고 먹어보자. 저 그러잖아요. 처음에 열흘치인가?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흘치 갖고는 또 중요한 것은 따뜻로에서 보내준 그 좋은 성분 어떻게 해서 따뜻룩을 개발하게 되시고 박사님이 어떤 재료를 넣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계속 읽어보니까 이런 걸 넣어서 이걸 하셨구나. 그래. 이게 몸에는 전혀 해롭지 않는 좋은 재료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4개월치를 이제 한꺼번에 사게 된 거죠. 자신을 가져요. 내가 아픈데 내 몸에 내가 투자 안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내 몸을 내가 사랑해야지. 아파버리면 소용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원망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몰라요. 내가 아픈데 자녀들이 어떻게 알며 내가 아픈데 아픈가 보다 하지 당신들이 안 아프니까
공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한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과감한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도 필요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예, 이제 4개월째, 3개월째 접어들면서 이제 관악산도 갔다 오시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도 모르셨는데 가서 촬영하러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이 얼굴이 부드러워져서 구안화사가 좋아지는 게 맞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느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효석 이거 씨, 우리 서 감독님 가을쯤에서 우리 진짜 좋아지신 분들 따뚜룹 데이 한번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잔치를 한번 해야 될 것 우리 같습니다. 유 대장님 돈 좀 쓰세요. 지금 구안화사까지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많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산화질소가 뭐 네. 신경계, 혈관계, 심혈관계, 뭐 골관절계, 면역계 전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병통치약이 어디가 있냐? 만병통치약은 뭐 시골 약전에서 파는 싸구려 그 거짓말하는 거지. 만병통치약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만병통치약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아닌 산화질소는 가짜입니다. 산화질소는 만병에 좋다 생각하시면 되고요.